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월 22일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 부하 검사에게 네가 검사냐라는 항의를 들어야 했던 이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부장, 관련 기사가 지금 어제 오후부터 오늘 하루 종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심재철 아웃이라는 이 단어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경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 심재철 아웃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위권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데,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두 번째죠. 지난해 10월 9일에 조국 동생에 대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던 명재권 판사에 이어서 지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두 번째 실시간 검색어 등장인 것 같습니다. 심재철 부장 얼굴 한번 보실까요? 사진으로 보시면 바로 저분입니다. 조국 일가를 수사했던 한동훈 전 반부패 부장을 부산으로 아주 멀리 좌천시킨 자리에 대신 앉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운동권 서클인 법사회학회에서 활동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과도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100억 원대의 수임료 논란으로 구속된 최유정 변호사의 청탁을 들어줬다라는 이런 논란에 휩싸여서 한동안 감찰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후 지방에서 근무하다가 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승승장구했습니다.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그리고 대변인을 맡는 등 검찰 개혁의 마치 선봉에 서서 승승장구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최근 윤석열 사단 대학살로 불리우는 이 검찰 인사에서도 동기들에 비해서 1년 늦게 검사장 자리로 승진하긴 했지만 검찰 내에서 빅4로 불리우는 아주 가장 중요한 자리에 지금 앉았습니다. 검찰 내에서 빅4로 불리우는 핵심 요직은 이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미애의 검찰 인사를 통해서 지금 이 핵심 요직 4사람이 다 바뀌어 버렸죠. 자, 그리고 다 전라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매우 편향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인사였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 핵심 4자리를 전부 전라도 출신 인사로 채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는 이런 아주 기계적인 균형조차도 맞추려고 하지 않은 아주 공정함을 잃은 이런 인사였다라는 평가가 매우 많았습니다. 심재철 부장이 지난 13일 대검 반부패부에 부임하자마자 한 일은 조국 전 장관을 무혐의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날 윤 총장 주재로 대검에서 열린 반부패부 회의에는 이 심재철 부장과 대검 소속 연구관, 그리고 이 유재수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 동부지검 수사팀, 그래서 총 8, 9명이 참석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심 부장이 조국 씨에 대한 무혐의 처리를 주장하니까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동부지검 검사들이 매우 반발했다라고 합니다. 대체 수사 기록을 보고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 자리에서 심 부장은 이렇게 주장했다라고 합니다. 유재수 씨에 대한 감찰 중단은 백원우, 박형철 당시 비서관과의 3인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다.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그동안 조국 씨의 변호인 측이 주장해온 내용들이죠. 지금 검사가 조국 변호인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2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당시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의자 조국이 직권을 남용해서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히 후퇴시켰다. 그리고 국가 공권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렇게 적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인정한 이런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 지금 검사라는 사람이 지금 무혐의를 주장한다? 이것은 누구라도 반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행동들이죠. 이뿐 아니라 심재철 부장은 이 회의가 있기 이전에 대검 소속 연구관들에게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시켰냐면 유재수 사건에서 조국 전 장관은 무혐의다. 즉 직권남용의 죄가 없다.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오라고 지시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부하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지금 구속영장까지 검찰이 청구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시한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난 18일 밤 지금 오늘 화제가 된 이런 상갓집에서의 심재철 부장을 부하가 들이받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자, 18일 밤에 상갓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순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밤 9시 30분경에 장인상을 당한 김성훈 대검 공안수사지원과장을 조문하기 위해서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때 윤 총장과 함께 빈소에 들어선 사람은 박찬호 제주지검장입니다. 이번 그 추미애 검찰 인사에서 좌천된 인사죠. 이 직전까지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내면서 조국 일가 사건을 지휘했었습니다. 윤 총장은 조문을 한 뒤에 현재의 대검 간부들이 모여있는 이 테이블로 가서 앉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구본선 대검 차장, 심재철 반부패 부장, 김관정 형사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등 모두 이번 추미애 검찰 인사를 통해서 새롭게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테이블이었죠. 윤 총장은 이후에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 테이블에는 현재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또 조국 일가 비리 수사 사건, 그리고 유재수 사건 등을 지휘했던 이러한 검사들이 다 포진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1, 2, 3차장,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의 검사, 반부패 수사 3부장 등이 앉아 있었는데, 자, 이 자리에 윤 총장은 1시간가량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근황을 묻기도 하고, 또 재판은 나중의 일이다. 검사는 그냥 검사의 일을 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격려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때 심재철 반부패 부장이 이 테이블에 합석하기 위해서 다가옵니다. 보통 이렇게 상급자가 다가오면 윤 총장 옆자리를 비워주든가 옆으로 자리를 옮겨서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 주죠. 네, 그런데 윤 총장 양옆에 앉아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차장, 그리고 허정 반부패 수사 3부장 등은 이때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재철 부장은 어쩔 수 없이 좀 멀찍이 자리를 앉아서 합석을 했는데, 자, 술이 몇 잔 더 돕니다. 그리고 이때 조국 비리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차장이 심 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사선을 넘나들면서 수사를 했다. 방향성을 두고 수사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 검찰이 조국 기소라는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조국 일가를 탈탈 털다시피 수사한 것 아니냐라는 이런 청와대와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심 부장에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심 부장이 정권을 대변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밤 11시 45분쯤에 다른 테이블에서 큰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래? 누가 조국이 무혐의래?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오니까 또 다른 테이블에서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심재철 부장이 그런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자, 그래서 함께 자리하고 있던 검사들이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조국이 무혐의라고? 조국이 무혐의다라고 말한 사람이 정말 심 부장이야? 라고 서로 웅성거렸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검사야?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았는데 서로 큰 소리로 얘기가 오가니까 당연히 그 소리가 심재철 부장 귀에도 들렸겠죠. 굉장히 얼굴을 굳혔다라고 합니다. 그때 또 대검 반부패부 소속 연구관, 그러니까 직속 부하죠. 심재철 부장의 직속 부하가 정말 당신이 이러고도 검사야? 라고 하면서 심재철 부장에게 다가가면서 따지려고 하니까 주위의 검사들이 만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항명 사태는 종료는 됐는데 어쨌든 이런 소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동이 일어날 때 윤석열 총장은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또 굳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저는 법무부가 이런 사석에서 일어난 일까지 일일이 이렇게 입장문을 낸다라는 게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데 뭐 어쨌든 검찰의 군기를 잡겠다라는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런 제목입니다. 대검 간부 상가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이런 제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사미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 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상급자의 아주 불편부당한 지시에 반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찍어 누르기식 이런 논평을 지금 하고 있죠. 잘못된 조직 문화다, 추태다 라는 이런 입장문을 내는데 지금 관련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추미애야, 네가 하는 짓이 바로 추태야. 뭐 이런 식의 추미애 장관을 아주 비판하는 비판 댓글이 대부분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든가 심재철 반부패부장 등은 그야말로 이 문재인 정부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은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 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하고 싶네요. 네, 이번 검찰 인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표를 던졌던 김웅 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추악함에 복종한다면 겨우 얻는 것은 잠깐의 영화일 뿐 평생의 더러운 이름이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평생의 더러운 이름은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